안녕하세요. 빨강 더블체크맨 박부장입니다. 어떻게 저녁 시간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장을 마치고 전체적으로 기사 플로우라든가 시장 분위기를 한 번 더 좀 살펴보는 작업을 좀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늦게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의 시장은 좀 어려운 시장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400포인트를 넘어서 2432포인트, 아직은 시장 유동성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과열권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에 대한 경계 심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어떤 현상의 변화에 의해서 그동안에 시장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약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제가 리스크 온이라는 걸로 좀 정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서서히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 출연한 시세포착이라는 코너에서도 아주 단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들의 순매도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 이에 개인들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지만은 역부족이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백신 등록입니다. 러시아 쪽에서 등록을 했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문제는 있겠지만은 등록이 되었다는 측면이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가가 코로나 이후로 해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나아지는 기업도 있지만 좋지 못한 기업들도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가 많이 좀 느껴지는 일종의 변곡점 느낌,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곡점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더 가져봐야 되겠지만은 머리가 좀 무겁다, 이 정도로 제가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긴장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그래도 좀 약보합 정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근데 약세로 전환이 됐다가 조금 회복했다가요, 다시 약세 전환했다가 장 종료 후에 이렇게 회복해주는, 아침에 조금 괜찮게 출발했다가 하루 종일 좀 힘들었다가 장 막판에 다시 개인들의 매수세에 의해서 시장이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오늘의 주인공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3,509억 원의 순매수 기록했다는 거죠. 매일같이 시장에서 주인공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개인이 양시장의 주인공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약세로 출발해서 계속해서 약세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조금 반등하는 느낌을 줬습니다만은 내내 하루 종일 이렇게 약세 국면을 걸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1.7%나 하락하긴 했지만은 개인들의 순매수세에 의해서 그나마 시장은 845포인트를 유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가의 매수가 사실 들어와줘야만이 진정한 시장의 강세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 과정에서 개인 수급에 의해서 시장은 끌어올려졌기 때문에 이 개인 수급이 무너지는 순간 시장은 가격 조정 아니면 급락,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코로나19로 발생해서 급락이 나왔던 것처럼 되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현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염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지속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9월 16일에 공매도 제한 조치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아직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당국에서는 얘기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된다고 보고, 그러면은 시장이 변동성이 클 때 과연 개인들이 열심히 사줄 수 있을까? 우리끼리 열심히 화이팅 할 수 있을까? 글쎄요, 퀘스천 마크.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이 코스피 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은 상승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 대규모 순매수 세 확대로 인해서 코스피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도 지속, 이런 부분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 좀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이 코로나19 백신 등록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호텔, 레저, 카지노, 이런 종목들, 못 올랐던 의류 ODM 업체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약세였고요.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에 진단주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부양책 불확실성, 이런 부분도 아시아 증시의 혼조에 큰 일조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격이 올라왔죠.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받았는데, 이 지금 그 코로나19 백신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뭐 진정한 등록이든 아니든 간에 분명한 것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등록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자세하게 제가 좀 오늘 같은 경우에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채권 가격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은, 채권 가격이 폭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후퇴했고요. 그렇다면은 위험 선호 심리가 뭐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위험 자산도, 주식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위험 자산도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안전 자산이나 위험 자산이나 함께 동반 하락을 했다는 거죠. 유가를 비롯한 경기 민감 원자재와 미국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어요. 전일에 미국의 경기 지표 부진,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하락의 빌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안전자산의 폭락세를 감안했을 때 위험자산까지 하락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안전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그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져서 뭐 주가가 오른다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의 폭락세를 감안을 했을 때 위험자산이 올라야 되는데 하락했다는 게 주목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백신 개발 현실화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현실과 기대를 인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판단이고요. 백신 개발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이슈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서 더 이상 증시나 금융시장에서 상승 동력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끌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 백신이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대감이 더 이상 금융시장에서 상승 동력이 되지 못한다, 이 이야기로 다시 한번 더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백신 개발 이후 투자 환경은 추가적인 유동성, 재정정책 기대는 약화가 불가피합니다. 경제활동 정상화가 빨라지면서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는 만큼 정책 동력은 둔화, 약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후 금융시장의 추세적인 상승을 위해 필요한 것은 뭡니까? 펀더멘탈.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펀더멘탈 회복을 자신하고 모멘텀 강화 국면이 전개된다면 시장은 더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지금 현재 유동성이라든가 재정정책 기대, 이런 부분이 만약에 약화된다면은 근본적인 문제인 어떤 펀더멘탈, 경기에 대한 펀더멘탈,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자체가 회복을 해야만이 이 부분이 강하게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결론적으로 강한 상승 추세를 이끌 수 있다는 그 이야기로 다시 한번 더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중에 이러한 상승 추세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만큼 펀더멘탈을 신뢰할 수 있고 모멘텀을 살 수 있을까? 좀 퀘스천 마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후반 미국, 중국 7월 실물 지표, 8월 서베이 지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 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펀더멘탈 회복 모멘텀 강화에 믿음이 강해진다면, 많이 강해진다면 증시는 추가 상승세에 이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만약에 반대의 경우에는 차익 매물 압력이 높아지면서 단기 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지금 어떤 변곡점을 앞두고 있는 그런 느낌, 변곡점인지 아닌지는 가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장 더 이상 시장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온, 리스크에 대한 마인드를 발동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료 카톡방에서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현금 확보가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점차적으로 현금 확보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요 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6월 통화 유동성에 대한 발표가 있고요. 2020 언택트 테크쇼 개최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공매도 토론회 개최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죠. MSCI 반기 리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7월 수출입 물가지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일의 큰 관전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국거래소 공매도 토론회 개최 예정. 여기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도출이 되어야만이 우리 시장이 좀 괜찮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내일 MSCI 반기 리뷰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 MSCI 편입되는 종목들 있죠.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 있죠. 그리고 편입 비중이 2배 이상 되는 종목이 있죠. 그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CGN이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편입 예정 종목이지 않습니까?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SK텔레콤, 예, 편입 비중이 2배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뒷단에서 다시 한번 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고,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더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 곽 부장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리스크 마인드를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개인의 신용 한도가 15조가 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또 기계적인 힘이 더해져서 주가가 원치 않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지수는 유지가 될 수는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네,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되고, 이럴 때 조심하시면 더 큰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긴장하시고, 예, 계속 투자하는 것만이 돈을 버는 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다리 더 두드리면서 가자. 지금 만약에 시장에 대응한다면은 반드시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슈가 있거나 실적이 좋은 종목에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무료 카톡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TMW 주식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무료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하루에 투자 매력이 발생하고 있는 종목을 3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최소 3번입니다. 통상 4번에서 5번 정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기존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좋게 본 좋은 종목,
안내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좋으면 또 그런 영상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잘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무료 카톡방에서 올려드리는 핫한 종목들은 당일에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그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군에 넣어 두시고 흐름을 보시고, 때로는 싸게 때로는 비싸게 투자 포인트가 나왔을 때 대응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둬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